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23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비는 전일 대비 0.44% 하락한 34,25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초반은 그래도 이렇게 얇게 기간 조정을 좀 잘해준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요일부터였죠. 수요일부터 살짝 이렇게 밀렸어요. 35,000원 밑에서 이렇게 살짝 내려가면서 현재까지 좀 약간 뭐랄까 미세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살짝 미세하게 요 아랫부분에 있는 게 좀 안정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35,000원 위로 올려야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상방으로 가기 위한 자리 잡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넥사가 좀 이끌어주면서 LB 그리고 LB 관련주들이 좀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LB 관련주들 특히 좀 가벼운 거 우선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넥사가 오늘 제일 강했고요. 그 다음에 엘파, 엘제, 그 다음에 LB, 엘생 순으로 보여지는데요. 엘파는 어제 말씀드렸죠. 기후 정상회담 여파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탈항 정비, 그러니까 여기 선박 탈항 장비 때문에 상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탈항 기술이 이거 뭐 좀 잘 아시겠지만 나름 기초화학 부분에서 중요한 기술이죠. 황을 없애는 기술. 황의 함유량을 줄이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 여파로 좋았고 LG 같은 경우는 뭐 넥사랑 비슷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 기대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넥사는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밀렸습니다. 장 막판에 이렇게 좀 밀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애초에 제가 넥사 처음 설명드릴 때 이 당시 때였죠. 예. 차트를 좀 하시면 이 당시 때 굴곡은 있겠지만 넥사 관건은 15,000원 돌파가 관건이다. 어떤 굴곡이 있어도 일단 15,000원 돌파가 관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새 15,000원이 오늘은 15,000원도 넘었었네요. 근데 어느새 15,000원까지 왔는데 뭐 이런 굴곡도 있었고 경고도 있었고 경고 해제도 있었고 어찌되었건 일단 15,000원 언저리까지는 왔습니다. 저보고 미친놈 소리 하셨던 이분 요때였는데 어느새 시간은 금방 가서 지금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네 못하는 그런 구간까지 와 있습니다. 일단 다른 차트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신풍이랑 넥사랑 차트를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풍도 보시면 여기 바로 직전 고점이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 돌파가 사실은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 봄에 보시면 주가가 약 7,000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는 게 관건이었는데 돌파를 하나 했어요. 돌파를 하나 했는데 이런 굴곡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장악 패턴이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날라갔죠. 그리고 쭉 한번 보셔야 돼요. 이렇게 기간 요정을 거친 다음에 재차 상승. 근데 이런 거 어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자, 간만에 차트를 보여줘서 좀 그런데 이거 예전에 신라젠 차트랑 비슷해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신라젠 이 당시 바로 직전 고점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때부터 제대로 된 시세 분출이 나오기 시작했죠. 신라젠도 여튼 뭐 쭉쭉쭉 올라갔었는데 신풍제약은 그랬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 고점 돌파가 관건이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상당히 보이지도 않는 자리에 있는데 이 당시 때는 나름 7,000원서부터 바로 직전 고점 약 2배라고 칠게요. 이렇게 돌파를 확실히 직전 고점에서 약간 이런 모습 보여주고 확실히 정고점을 뚫어주니까 시원하게 날아가는 모습. 그 다음에 기간 조정 더 거치고 난 다음에 더 큰 2차 파동이 나왔다는 거. 작년 최고 히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젠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2020년 봄 이 당시 때 관건은 여기 직전 고점 돌파하겠죠. 약 36,000원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도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약 15,000원서부터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장악 패턴 나오고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보니까 여기 바로 직전 고점이 걸리니까 한번 약간 브레이크가 걸려요. 나름 얘 같은 경우도 15,000원서부터 35,000원까지 약 2배 이상 2.5배 정도 갔는데 한번 직전 고점에서 걸리고 짧은 조정 거치고 재차 상승하는 케이스예요. 보시면. 그리고 얘도 아까 신풍이랑 똑같듯이 이런 1차 상승 나온 다음에 기간 조정을 약 2달 정도 해줬나요? 이렇게 2달 정도 해주고 한번 대량 거래 나오면서 여기 테스트 한번 해보고 재차 기간 조정 해주고 다시 거래 들어오면서 재차 확실히 이걸 돌파를 해주네요. 돌파를 해주니까 시원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1차 상승 나오고 기간 조정 거치고 재차 상승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신고가로 날아가는데요. 나름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울 때 이거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요 꼬리 장악, 요 꼬리 장악 그 다음부터 더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어찌되었건 얘도 보시면 요런 상승 다음에 이렇게 큰 게 있었더라. 급등주의 전형이기도 하죠. 최근에 나왔던 건 효성첨단 소재예요.
효성 첨단 소재도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요 가격이 23만 원대가 바로 직전 고점이죠. 보시면 쭉 당겨 보시면 올해 시작을 합니다. 올해 초에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번 걸려요.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보시면 직전 고점에서 한번 걸리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빠른 경우로 그냥 올려버린 경우예요. 이렇게 곧장 장하 패턴 나오면서 얘가 나가니까 재차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케이스긴 한데, 사실 얘는 신규주여서 사실은 SK 바사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SK 바사 같은 경우도 사실 보시면 이런 거를 제가 준삼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3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런 게 나왔어요. 삼전도 이렇게 이런 준삼법,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준삼법이 나온 다음에 아까 그런 패턴이 좀 비슷하죠. 이 다음부터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요런 패턴 위에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건데, 사실 얘는 신기주잖아요. 아까 효성처럼 효성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요날 가격 회복하는 게 우선이긴 합니다. 예전에 왜 신규주 매매법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패턴들을 이를테면 셀리버리 보시면, 그리고 아까 신라젠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셀리버리 요거 그러니까 상장날 요 가격 돌파가 약 16,000원인가요? 16,000원을 이렇게 돌파하고 나니까 쭉 이렇게 올라갔던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보시면 이거는 보이지도 않는데, 어찌되었건 신규주 매매 패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넥사 좀 참고하시라고, 바로 직전 고점 돌파할 때 최근 급등주들은 어떻게 돌파를 했는지, 바로 직전 고점 여기 15,000원 돌파 여부가 그래서 관건이다 하면서 신풍 보여드렸고요, 시젠 보여드렸고요, 효성 첨단 소재까지 한번 비교해서 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이 정고 돌파하는 게 관건인 넥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도 영상 시작할 때도 미친놈 소리를 했었죠. 오늘은 그냥 제가 제대로 한번 미친놈 소리 듣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볼 테니까 그냥 아무 의미 갖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웃으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친놈 소리 들으니까 잘 가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엘비는 현재 원하는 게 NDA 신청입니다. 가시적인 성과 이게 안 나온다면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번 주에 위암 1차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임상 1상 이상 패스하고 곧장 3상 직행하는 임상하겠다고 하는 식약처에 IND를 신청을 했는데, 물론 글로벌 임상도 아니고 미국 임상이 아니지만 1차 치료제 사실 큰 이슈가 있죠. 다른 회사였다면 분명 좋았을 텐데 그냥 좋다만 정도였습니다. 왜? 리보세라닙 효능은 알겠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확실히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적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NDA 없이 어떤 호재 뉴스가 나와도 잠깐 한 2-3% 좋았다 말 걸로 보여집니다. 어제도 찌라시가 돌았죠. 위암 1차로 완전 간의 소식, 그리고 간암 1차 한국 환자 모집 완료 됐다는 찌라시가 돌았는데, 이거 아마 회사에서도 뉴스화 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처럼, 그러니까 위암 1차 치료제 나왔던 것처럼 잠시 좋았다 말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기에 LB는 현재 NDA가 유일한 처방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예측치는 상반기로 예상이 되죠. 주총 때 이야기를 보시면 확실한 날짜를 못 박아주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 자료는 완성이 된 것 같고, 이제 외부 임상 데이터만 잘 해결된다면 될 듯한데요. 문제는 이게 미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LB는 불확실성이 아직 있는 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NDA를 신청을 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이로 완전 쩌는 완전 허구에 갇힌 소리를 할 테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그냥 웃으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최근 LB 뉴스 중에서 제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일 어이없었던 게 이 ESG 경영팀에 관한 이런 뉴스였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좀 어이가 없어서 아예 스크랩을 제가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를 보여드렸겠죠. 지금 일단 신약 허가 신청도 못한 상황이에요.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도 아니고 현재 허가해주세요라고 신청도 못한 상황에서 뭐 재무 투명성 이런 거 물론 중요하죠. 상당히 좀 중요한데 지금 급한 건 뭐 재무 투명성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일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이 ESG라는 거의 핵심은 사회적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틀 전에 뉴스를 보여드렸죠.
백신 소식 전해드릴 때 이렇게 ESG 얘기를 해드렸는데, 새로운 백신 생산 라인 구축은 최근 대기업들의 화두가 된 ESG 경영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뭐 빌 게이츠 창업자가 자신의 이름 딴 재단을 통해 국제기구와 함께 코로나 백신 개발에 수조 원대를 투자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전염병 대유행 시대에 백신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사회활동.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LB가 ESG 경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보니까 LB가 백신 공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끔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백신 수급 공백이 있고 계속 뉴스 보여드렸지만 모더나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계속 부작용이 보고가 되고 있죠. 혈전 문제, 전신마비까지 온다는 그런 뉴스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백신을 공급해야겠는데, 만약이라도 일단 나노코박스가 긴급 승인이 난다고 하면 기술 이전은 용이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위탁 생산이 아닌 기술 이전이에요. 기술 이전이 아무래도 HBS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러면 위탁 생산보다는 스스로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백신 수급만 놓고 본다면, 기술 이전을 한다면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같은 단백질 제조합 백신 이전, 노바백스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제 할 건데 6월달 생산 예정이긴 한데, 얘의 문제점이 뭐냐면, 노바백스의 문제점이 첫 번째, 일단 아직 허가받은 국가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나노젠 같은 경우는 글쎄 다음 주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긴급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고 있는데, 노바백스에 비해서 그거에 대한 장점이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단백질 제조합 백신의 핵심 기술은 면역 증강제죠. 근데 그 나노백스에서 면역 증강제 기술 이전해 줄지는 의문인데요. 이 뉴스를 좀 살펴보시면 국내에서 생산 중인 노바백스를 봐도 면역 증강제 매트릭스 M 기술은 노바백스가 특허를 갖고 있어서 기술 이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뉴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나노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노바백스랑 비교해서 같은 형식이긴 하지만 첫 번째 승인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 면역 증강제인데, 이 면역 증강제가 단디 바이오일 것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우리가 추측하건대 19년도 초의 뉴스를 보시면 이미 단디 바이오의 면역 증강제와 면역 억제자 타겟 약물 절달 플랫폼이 나노젠이 개발 중인 면역 항암제와 이미 협업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오랫동안 협업을 했으니까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백신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근거이긴 합니다. 그리고 뉴스가 몇 개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이거 다 보여드린 내용들이에요. 나노젠이 넥사의 2대 주주가 된 것도 맞고, 넥사가 나노젠의 지분을 취득한 것도 이렇게 있고, 이건 참고로 좀 봐주시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넥사의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엘파 대표, 그러니까 LB 측 인사가 넥사 대표에 취임을 했다는 건데, 특이한 게 단디 바이오에도 대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박영민 대표로 각자 대표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넥사 김종원 대표를 단디 바이오의 각자 대표로 선임을 했고, 그 결과 지배력 강화에 나섰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예상을 했던 게, 이 면역 증강제, 단디의 면역 증강제랑 나노젠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봤어요. 왜냐? 김종원 현 넥사 대표가 원래 LB 측 인사니까, 엘파에서 있다가 왔으니까 라고 한번 추측을 해봤죠. 그래서 만약이라도 면역 증강제가 단디 바이오 기술이라면, 그런다면 가정을 한다는 거죠. 나노젠이 나노코박스로 승인 받는다면 이거 보니까 핵심 기술은 한국 거네? 라는 소리가 들린다면 이제 나노코박스에 대한 인식이 틀리지 않을까 합니다. 단 아직 회사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단디바이오의 기술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긴 하죠. 자, 그럼 완전 제2의 박항서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들이 단디 찾아가서 사진 찍고 물어보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친놈 소리 제대로 들을 테니까 그냥 웃으면서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막말로 사실 주식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죠. 그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아줌마가 계세요. 뭐 제가 저랑 아줌마랑 뭐 이상한 관계가 아니라 아이 그 유치원에서 만난 분이신데, 이분이 처녀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셔가지고 10배 정도 수익이 나셨더라고요. 뭘로? 셀트로. 처녀 때 이분은 주식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그 자기랑 이렇게 거래하는 회사가 셀트였대요. 그래서 3만 원대인가 4만 원대인가 하여간 셀트를 샀대, 처녀 때. 그리고 한 7, 8년 갖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집을 옮기느라 돈이 급해서 그 처녀 때 약 1억 살짝 넘게 주고 샀나 봐요. 근데 뭐 10배 정도까지 수익은 아니었는데 뭐 하여튼 그 정도 수익을 냈겠죠. 꽤 오래 들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집을 구하려고 다 팔았는데, 요즘 만나서 하는 소리가, 그 당시 때 내가 셀트 보유하고 있을 때는 하루는 서대지라고 욕하고, 하루는 서 회장님이라고 칭송하고, 한 5일은 서대지라고 욕하고, 또 한 3일은 서 회장님이라고 칭송하고. 그러니까 꿈이라는 걸 꿀 수가 있어서 좋았대요. 근데 지금 물론 그것 때문에 집을 더 큰 거를 장만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낙이 없다고 합니다. 꿈을 못 꾸니까. 어찌되었건 뭐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은 기대를 품을 수 있다, 꿈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막말로 이게 나노코박스에 한국 기술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긴급 승인도 났고, 긴급 승인 났는데 한국 기술이래. 보니까 되게 조그만 회사 단디바이오, 막 이제 기자들 가서 사진 찍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제2의 박항서가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웃으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LG랑 MOU도 했죠. 베트남 승인 나고 한국 기술 들어가 있다 하고, 또 임상 3상, 글로벌 임상 3상 5월 5일 예정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한국도 하겠다고 하고, 이제 뭐 약도 생산한다 하고. 근데 이제부터 좀 아셔야 되는 게, LG 같은 경우는 엘생의 자회사죠. 엘생은 LB의 자회사. 그러니까 LB가 실질적으로 통제력을 할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기술 이전한다면 그 계약 주체가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통제력, 지배력은 LB가 갖겠죠. 그럼 이제 어차피 더 큰 꿈을 이제 꾸는 거죠. 국내에도 백신 수급이 모자른데 나노코박스가 베트남에서 승인받았더라. 그러고 보니까 핵심 기술이 한국에 들어갔더라. 한국도 백신이 모자른데 이거 한번 써볼까? 정부가 손을 내밀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3%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되겠죠. 그러면 백신 수급의 최종적인 컨트롤 타워는 LB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뭐 오늘 완전히 제가 미친놈 소리를 듣는다고 각오를 했으니까 정점을 이제 찍어야죠. 근데 LB는 보니까 나노코박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뮤노미 백신도 있더라 라는 것까지 나온다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바라봅니다. 뭐 또 사실 현재 백신이 가장 핫하죠. 가장 핫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냥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현재 LB는 NDA 외에 움직일 수 있는 건 이 백신 요인인 듯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LB의 기업 이미지는 좋아지겠죠. 그 이후에 기업 이미지, 백신으로 기업 이미지 좋아진 다음에 항암 파이프라인들이 하나씩 출시된다면 LB의 회사 가치는, 이미지는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다 축추치이고 재미삼아 하는 얘기고, 저 미친놈 소리 들을 걸로 예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의미는 갖지 마시고요. 참고로 제가 미친놈 소리 들으면 주가는 잘 가대요. 그래서 그 소리가 제가 듣고 싶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넘겨주시길 바라겠고요. LB가 NDA 아닌 이상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이 정도이지 않을까. 게다가 기업 이미지까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가볍게 듣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진짜 정신이 나갔다 라고 댓글이 꽤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뭐 예상 댓글 1순위가 찍상형 주식 좀 쉬면서 해, 그리고 병원도 한번 시간 나면 좀 갔다 와봐가 제 개인적으로는 요게 예상 1순위 댓글인데요. 아니면 계좌번호 좀 주세요, 제가 치료비 좀 보태드릴게요, 요런 것도 한번 예상해봅니다. 아니면 정말 이 사람 마탱이가 같구나 라는 게 예상이 되는데, 뭐 이런 소리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 들어도 주가만 잘 간다면 뭐 이런 소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더 즐겁고 행복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LB가 좀 잘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길 바라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